자, 그러면 일단 조건부 확률에서 질문 받을 거 먼저 질문 좀 받을게요. 이쪽에 몇 번이라고 질문해 주시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질문할 거 있어? 네. 있어? 있으면 해봐. 27층에 212번에. 앞에 거네. 네. 212? 네. 좋아요. 212번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을 때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했어요. 1부터 15까지라고 했으니까 2, 4, 6, 8, 10, 12, 1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12랑 서로소인 숫자라고 했어요. 12랑 서로소는 12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하고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2하고 서로소 일단 1은 모든 자연수하고 서로소고요. 2는 안 돼요. 3 안 되고요. 4 안 되고요. 5 가능합니다. 6 안 되고요. 7 가능하고요. 9 안 되고요. 11 가능하고 13 가능합니다. 15도 안 되겠네요. 이게 12하고 서로 소인 숫자들이에요. 거기서 놓친 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C는 9의 약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1, 3, 9 하면 될까요? A하고 B 서로 소고요. A하고 C도 서로 소네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 12와 서로 소가 문제였어요? 1도 들어가는. 1은 모든 자연수하고 서로 소예요. 서로 소의 정의가 뭐죠? 두 수의 최대공 약수가 1인 수가 서로 소. 그럼 1과 1은 서로 소예요. 1과 모든 자연수는 전부 서로 소예요. 자, 또 다른 거. 31쪽에 1, 30번. 237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A, B, C 중에서 하나가 적혀져 있는 세 가지 카드를 꺼낸다.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다. 6번 반복을 한다.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달라야 한다. 만약에 첫 번째 A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A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A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다? A, B, C 중 3개 중에 하나니까 A가 안 된다? 셋 중에 2개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경우의 수 다 나열해서 풀면 이렇게 하죠. 1 빼기 3의 6제곱 분의 3의 5제곱 곱하기 1. 3의 6제곱은 전체 경우의 수고요. 3의 5제곱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경우의 수고요. 마지막에 1은 첫 번째 경우의 수랑 같은 게 나오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이제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을 확률인 거야. 1에서 그걸 빼니까 이 값은 3분의 2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아까 이상하다는 문제가 뭐였지? 230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245, 40, 240입니다. A에서부터 그 다음에 B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A가 있고 B는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간 위치에 B가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A에서 시작합니다. 상하 좌우의 네 방향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A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6번 이동해서 A에서부터 B까지 가야 합니다. 6번 이동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3번, 아래로 3번 나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위로 간다거나 왼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전체 3개, 3개죠. 3개, 3개. 6번 중에서 3번이다.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3번, 아래로 나오는 게 3번. 그래서 6번 중에 3번이다라고 썼어요. 그 중에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확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 3번 반복될 겁니다. 한 번은 아래로 갈 거예요. 아래로 가는 경우가 4분의 1이고 4분의 1이 3번 반복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식을 쓰고 싶은데요.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체 경우의 수를 가지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해서 전체 4가지가. 그걸 6번 반복하니까 4의 6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아래 이렇게 6번 가는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냐 이거?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3팩인가요? 이게 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같은 식이거든요. 왜 같은 식입니까? 이게 뭐죠? 6C3이랑 똑같죠? 이건 뭐예요? 4분의 1의 6제곱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 방법 다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6C4는 얼마예요? 6C3 잘못 얘기했어요. 6C3 7, 6, 5, 4 3이 20인가요? 4가 있네요. 여기 4가 5개 1024 분의 5 이게 답이 이게 맞아요? 그 혼자 분모 더해서 그러니까 더하면은 1029가 맞아요? 맞나 보네요. 재영이 질문할 거 없니? 오늘 질문만 쭉 한 1시간 받겠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245번 245?
245. 당첨 제비가 몇 개? n개. 전체 제비가 몇 개? n개. 그 중에서 정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꽝이니까. 꽝이 정상이구나. 어쨌든. 꽝인 녀석은 몇 개? n-n. 꽝인 녀석은 n-n. 자, 첫 번째. 한 개의 제비를 꺼내서 당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했더니 5분의 1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 첫 번째 P1이라고 할게요. n분의 n이 나와요. 전체가 n개가 있고 그 중에서 당첨 대비 n개 뽑는 거잖아요.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확률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많이 계속 반복을 해봤더니 우연이란 요소를 제거를 해봤더니 5분의 1이래요. 이거 5분의 1. 그러면 m은 얼마예요? 5, 5m. 그러면 꽝은 몇 개? 4m.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두 개를 꺼냅니다. 두 개를 꺼냈다. 근데 둘 다 당첨 제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를 P2라고 할게요. P2는 전체 5n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첨 제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당첨 제비가 아닌 게 여기 있죠. 꽝 4n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냅니다. 걔가 45분의 28이에요. 이제 끝난 것 같나요? 집어넣어 볼까요? 4nC는 4n 곱하기 4n-1 나누기 2 곱하기 1. 얘는 5n 5n-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지워주고 nn 지워주고 그러면은 4n-1 5n-1은 45분의 28에다가 4분의 5를 곱한다. 그럼 얘는 9고 얘는 7이네. 어쨌든 4n-1이 7이고 5n-1이 9가 되려면 n이 2네 뭐. 그렇지? n이 2네. 딴 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10개, 얘는 8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4쪽에 248점.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합니다. 이인원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P를 지나면서 OP의 수직인 직선과 원이 만나서 이루는 현의 길이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의로 한 점을 잡아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요. 그 점이 P입니다. 여기 쭉 연결을 하고요. P를 지나면서 OP랑 수직인 직선이 뭐 이렇게 되겠죠.
좀 이상한데요? 별로 안 이쁜데요?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휘었지? 원부터 잘못 그렸나? 내가 뭘 잘못 그린 거지? 원 내부의 한 점을 잡고 P라고 하자. OP를 쭉 연결을 하고 얘를 진하게 수직으로 긋는다. 여기 좀 그을까? 수직으로 그어서 현이 만들어졌다. 그 현의 길이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는 반지름 2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OP의 길이. OP의 길이를 뭐 내 마음대로 P라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P, Q, R. PQ의 길이. PQ의 길이를 뭐 Q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삼각형에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2의 제곱 4인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Q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Q의 제곱은 4 빼기 P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QR의 길이 2Q가 2보다 작거나 같다 2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Q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Q의 길이도 1 이하를 알겠죠? 그러면은 Q제곱의 길이는 어때요? Q제곱의 값도 1 이하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럼 이때 P제곱은요? 넘어가면 3 이상이다. 따라서 P는 루트 3 이상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졌습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자, 다시. 여기에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여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반지름 P가 루트 3 이상이어야 되려면 이쪽 영역에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넓이 분의 넓이. 이 점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전체 넓이 2의 제곱 4니까 4파이. 그 다음에 루트 3 여기 안쪽 부분이 얼마야? 3파인가요? 안쪽 부분이 3파이. 전체가 4파이 3파이. 그럼 바깥쪽 부분은 파이겠네? 그래서 4분의 1 있어요? 전체 넓이는 4파이고 이쪽에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파이 4분의 1이다. 자, 일단 A하고 B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FA하고 FB가 마찬가지 다음처럼 관계가 돼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풀이를 보니까 여기 분모는 9P4가 맞아요. 계산해보면 3024래요. 9P4. 근데 분자는 왼쪽에 있는 4개가 있고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4개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임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해가지고 FA 곱하기 FB를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짝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FA하고 FB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둘 다 짝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짝수거나 아니면 둘 다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치역의 원소가 5, 6, 7, 8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5, 6, 7, 8 4개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F0, F1, F2, F3이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때 5, 6, 7, 8이라고 했지. 다시. 그때 얘네들이 자동으로 5, 6, 7,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4개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임의로 2개를 꺼냈을 때 그 임의의 2개를 곱했을 때 결과가 항상 짝수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F0하고 F2가 홀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F0 곱하기 F2가 홀수가 돼버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 4개 중에서 홀수가 2개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곱해서 홀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4개를 선택을 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짝수거나 4개가 모두 짝수거나 아니면 4개 중에 하나가 홀수가 홀수거나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까 이제 선택했을 때 4개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선택했는데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4개 중에서 홀수가 0개거나 홀수가 1개거나 하는 경우는 오케이. 홀수가 2개가 되면 안 돼. 홀수가 2개가 되면 이런 경우처럼 여기에 F5 여기 F0하고 F2가 5하고 7인데 얘네 둘이가 곱해버리고 홀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 중에서 짝수 중에서 4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짝수 중에 3개, 홀수 중에 1개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2가지 경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9개 중에서 짝수가 4, 6, 8, 10, 12 오케이. 5개 중에서 그냥 4개를 다 선택을 하면 오케이. 요 조건 만족합니다. 전부 다 짝수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홀수더라도 오케이. 그럼 짝수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홀수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을 해도 오케이. 맞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024분에 5C4는 5이고 5C3은 10이고 4C1은 4니까 그래서 45 여기 계산이 될 것 같은데 45는 3의 배수고 3024도 3의 배수죠. 그럼 약분하면 얘네들 둘 다 9의 배수기도 하네요. 9의 배수기도 하네요. 야 모르겠다. 9 나누기 3024 어떡하냐. 336이야? 직접 나눌 뻔했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은 풀이한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이상함을 못 느끼겠네요.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230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249번. 이거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맞네요. 249번입니다. 마이너스 5 K 5 여기를 만족시키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KX 플러스 8K 마이너스 12는 0이 허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4분의 D 계산할까요?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8K 플러스 10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K-2K-6인가요? 그래서 K가 2부터 6까지. 그럼 이때 얘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전체 이 길이가 1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원래 K의 범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2부터 5까지인가요? 요 범위? 이 길이는 3이네. 여기를 4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길이를. 왜? 5를 넘어가 버렸잖아.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데 5보다 큰 걸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K의 범위가 원래 이 범위인데 K가 5를 넘어버리는 5부터 6까지는 적용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답은 10분의 3인가요? 준이 뭐 질문할 거 없니? 네. 아직 네. 덜 풀었구나. 아니요, 다 풀긴 했어요. 근데 질문할 게 없고? 네, 지금 약간 알 것 같은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재영이는? 저도 다 애들이 질문 시간이 다 끝났어? 네. 야, 오늘 갈 때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자. 일요일 날 그것 때문에. 주말 시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일요일인 거는 확정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쪽 반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질문할 거 없어요? 서연이도 끝났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통계 파트 설명 좀 할게요.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독립시행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몇 쪽까지 했어요? 저희가 딱 유형 2번까지 했어요. 독립과 종속부터 설명을 안 했구나. 네. 오케이,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 A, B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두 사건 A, B 사이의 관계. 두 사건 A, B 사이의 관계는 독립이거나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독립이면 종속이 아니고요. 그다음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종속이면 독립이 아니고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 말이 꼬인다. 어쨌든 독립 아니면 종속이야. 두 사건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를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관계를 종속이라고 하냐고 하면 독립의 정의는 다음처럼 써볼 수 있겠어요. PA는 P A 바 B는 P A 바 B의 여사.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두 가지만 성립해도 나머지 한 가지는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서로 같으면 얘네 둘도 서로 같고 얘네 둘도 서로 같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세 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 두 개만 비교해도 되고 요거 두 개만 비교해도 되고 얘네 둘만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미가 뭐냐? 얘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A도 일어날 확률이고요. 얘는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그럼 이 경우는 사건 B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사건 A는 전혀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건 B가 사건 A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다. 난 다시 말해서 서로 무관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다 그러면은 배반 사건하고도 좀 헷갈려요. 배반 사건은 이제 서로의 아주 극렬하게 연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 그 말이 좀 이상하고 나는 그 서로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하고 B는 독립적이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저번에 예시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학교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원수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 전체 인원수는 500명. 그 중에서 남자 200명, 여자 300명이라고 합시다. 뭐 대략 임의로 정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렇지 않은데 그러지 마세요.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 안경을 쓴 남자 60명이라고 할게요. 안경을 안 쓴 남자 14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쓴 여자 90명이라고 하고요. 안경을 안 쓴 여자 210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체는 150명이고 전체는 350인가요? 이렇게 숫자를 제 마음대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임의로 5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500명 중에 150명이죠. 500분의 150.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남자라고 합시다. 근데 그 남자가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남자만 보면 되죠. 남자 몇 명? 200명. 안경 쓴 사람? 60명. 200분의 60. 200명 중에 60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사람, 여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겠죠. 여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자가 몇 명? 300명. 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90명. 얘네들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3 아닌가요? 얘는요? 10분의 3이죠? 얘는요? 10분의 3이죠. 확률이 다 똑같아요. 전체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확률. 이제 남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 여자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전부 확률이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성별은 안경 착용 여부와 독립적이다. 그 사람이 남자든 그 사람이 여자든 안경을 차고 있다라는 그 확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로 그려서 나타냈을 때 독립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3대 5죠. 이거는 2대 3대 5. 이거는 2대 3대 5예요. 비율이 다 같아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전체 비율 중에 어떤 사건의 비율 아니겠어요? 확률이 같다는 건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이면 얘네들의 비율이 다 같으니까 확률이 다 같으니까 비율도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은 어떨까요? 3대 7대 10이거든요. 3대 7대 10, 3대 7대 10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 봤을 때 두 사건이 독립이면 각각의 비율이 다 똑같다. 왜? 확률이 똑같다라는 게 독립이니까. 확률은 비율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게 있었죠. P A 곱사건 B는 PA 곱하기 P
B 곱사건 A. B가 A. 이게 조건부 확률 정의에서 온 건데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곱이었다. 우리 조건부 확률식을 살짝 손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이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어요? P, B로 바꿀 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P, A 곱사건 B는 PA 곱하기 PB.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판별식이에요. 이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종의 판별식. 그럼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고 독립이면 이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독립의 정의 얘기했잖아요. 얘랑 둘이 서로 같으면 독립이라고요. 이거 두 개 같으면 얘네들도 같고 얘네들도 다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라는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 중에서 요걸로 풀면은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이 식이 굉장히 식이 더러워집니다. 예산이 복잡해져요. 그때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거 잡아서 나는 얘네들 잡는 경우를 즐겨 하는데 전체하고 이거 두 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 잡아서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사건의 독립의 일종의 판별식입니다. 다음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하고 B가 서로 무관심하다고 했죠. 나랑 내가 A야. 내 친구 B가 있는데 별로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너 걔 아냐? 그럼 알긴 아는데 뭐 이 정도야. 전혀 서로 무관심한 관계야. 그래 또뭐 별로 싫지는 않아. 별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 그냥 뭐 그런 애가 있지 이 정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그 친구하고 있으면 뭐 같이 있는 거고 없으면 같이 없는 거고 이런 거야. 그 친구가 있든 없든 나는 그 모임의 참석의 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서로 무관심한 관계니까. 나도 그런 게 아니고 걔도 그래. 걔도 나한테 그래. 보면 그래 뭐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 이 정도 사이라고 합시다. 이게 독립이에요. 어떤 개념 이해했죠? 독립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배반인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배반은 뭐냐고 하면 저 새끼 존나 싫어.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걔랑 보면 같이 근처에 있고 싶지도 않고 같은 공기를 숨을 쉬고 싶지도 않아. 야 애들아 PC방 가자. 야 오늘 협곡 한번 가야지 했는데 야 걔 오냐? 온대. 뭐 이 정도 사이가 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반과 독립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이미지적으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네들 서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있어도 없어도 관심이 없고 B가 있어도 없어도 관심이 없고 둘 다 없어도 관심이 없어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네들도 전부 다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명할 수도 있어요. 증명 과정을 하나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식이 성립해야겠죠?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PB 곱하기 PA 6번 얘네들과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이가 독립이네.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적은 그 식이랑 정말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봐. 어떻게 많이 본 형태지. 뭐예요?
차집합. 요거잖아요. 근데 얘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B에서 고려내는 거야. 어느 부분은?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 거기를 고려내는 거야. 그런데 A하고 B가 독립이거든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고 하면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PB가 보이네요. PB로 묶어줘요. PB로 묶어줬더니 남은 게 1 빼기 PA가 되었어요. 이래서 PA 뺀다는 게 뭐죠? A의 여사건. 너도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어쩔 수 없는데 헷갈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개념은 집합하고 사건하고 똑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확률과 통계할 때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해요. 나도 헷갈려? 너도 헷갈려?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얘가 PB, TA의 여사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까 얘랑 이거랑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 확인했죠? 그래서 얘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다. 마찬가지로 얘가 독립이면 이것도 독립이다. 얘네들이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다. 똑같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죠? 어때? 개념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독립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뭐 지워도 되면 얘기해 주세요. 뭐 적을 게 있으면 더 적고. 아니 독립사건이 되게 재밌어요. 독립사건 문제 풀면서 너무 좋아요. 이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난 안 써요. 안 이걸 써요. 근데 이게 하면 뭔가 재밌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될까요? 저희 다 쓸 거 다 썼니? 쓸까? 응. 아니 계속 뭔가 쓰고 있길래 지울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유형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0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에 눈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A는 짝수예요. 짝수. 그럼 2, 4, 6이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3의 배수. B는 3, 6입니다. 그 다음에 6의 약수.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C는 1, 2, 3, 6입니다. 그럼 이때 얘네들끼리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죠.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씁니다. P A 곱사건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A, PB, PC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개수 다 알잖아요. 얘 6분의 3,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얘 6분의 2, 3분의 1이고요. 6분의 4, 3분의 1입니다. 각각 A, B, C의 확률을 적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A 곱사건 B는 어떻게 돼요? 짝수면서 3의 배수인 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 곱사건 C는 어떻게 돼요? 3의 배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
36 두 개나 되네요. 그 다음에 C 곱사건 A. 6의 약수이면서 홀짝 쓰인 거. 6의 약수이면서 짝 쓰인 거. 26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럼 이때 얘네들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얘 6분의 1이고요. 얘 3분의 1이고 얘 3분의 1이고. 자, A하고 B가 독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려면 얘네 둘의 확률의 곱 2개 곱하면 얼마예요? 2개 얘랑 같으면 돼요. 같네요. 그렇죠?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A하고 B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B하고 C 따져볼까요? B하고 C는 얘네들 곱하면 확률이 얼마예요? 9분의 2? 5분의 2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CA 볼까요? C하고 A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요거 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맞네요? 얘는 독립이에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됐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난 이렇게 안 푼다고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PA의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PA의 확률이 2분의 1이면 PA 바 B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B를 볼게요. B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B가 2개 있어요. 그 중에서 짝수인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3의 배수 중에서 짝수인 게 둘 중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짝수인 것도 2분의 1이죠? 똑같네요? A하고 B는 독립이. 이렇게 봐요. B하고 C 한번 볼까요? 6의 약수 4개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요? 6의 약수 4개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2개 있죠? 그러면 이제 6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의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3의 배수인 거 확률 3분의 1이잖아요. 확률 다르죠? 독립이 아니에요. 종속이. AC 한번 볼까요? AC. 자, 6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 몇 개 있어요? 6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 2개 있죠?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죠. 짝수의 확률도 2분의 1이죠. AC 독립. 요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 이해됐어요? A, B를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B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A 기준으로 봐도 됩니다. 3의 배수의 확률 얼마? 3분의 1. 그러면 짝수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셋 중 하나. 3분의 1. 네, 3분의 1 똑같죠? 독립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독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풀이에요. 만약에 아직 나 독립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방법 쓰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341번 한번 바로 해보세요. 밑에 거. 너무 쉽잖아. 자, 345번 보자. AB가 독립이야. 서로 무관심해. 근데 AB가 배반한대. 서로 상호 배제. 서로 밀어낸대. 아예 같이 있기도 싫대. 이상하지? 있던 없던 관심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틀렸어. AB가 배반이면 서로 독립이래. 마찬가지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AB가 배반이면 그 둘은
독립이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배반이면 서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네들이 독립이다. 조금 전에 증명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건 맞아. 됐어요?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업 그리고 다음 주 특강 월요일까지도 특강은 없어요. 설날에는 좀 쉬어야지. 우리도 명절에는 쉬어야지. 지금 날 봐요. 지금 피로에 쩔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 눈도 못 뜨겠어. 말도 잘 안 나와. 며칠 좀 쉬어야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나이 드니까 피로 회복이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슬슬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이른가. 아직은 먹고 살아려면 해야지. 그치? 자, 요거 봅시다. TA가 3분의 1이다. 요거를 스몰 a, 스몰 a는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A하고 B가 독립이래요. 독립이면 A 곱사건 B는 PA 곱하기 PB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B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PB를 빼기 B.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있나요? 근데 여기서 A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분의 1이야. B를 넘기면은 3분의 4B인가요? 따라서 B는 얼마? 8분의 3? 이 되었어. 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뭐 계산하면 돼요. 자, 349번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353번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팔굽혀펴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가 윗몸 일으키기하고 팔굽혀펴기를 각각 수행평가 만점을 받을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얘네 두 사건은 서로 모두 독립이랍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네 둘 다 모두 다 둘 다 만점 못 받아요. 둘 다 만점 못 받을 확률을 구하라요. 첫 번째는 A가 1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만점을 받지 못했어. 4분의 1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윗몸 일으키기였나? 어쨌든 이것도 3분의 2. 그럼 둘 다 점수가 0 시원찮아.
둘 다 시원치 않아. 이렇게 되겠죠? 얘는 우리 보통 이식 보면은 그거 먼저 생각나요. 드 모르간의 정리부터 생각나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하고 B 여사건도 독립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2분의 2, 6분의 1인가요? 나 이 문제 불만이 많아요.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하고 팔굽혀펴기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석이 나가네. 아, 요즘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석 나간다. 뭐 어원을 찾아보니까 별로 나쁜 말이 아니라서 그냥 쓰고 있어요. 야, 윗몸 일으키기 잘하는 애들이 보통 팔굽혀펴기도 잘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둘 다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잘해야지 잘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지. 둘 다 운동이니까. 그럼 뭐 보통 나 같은 놈들은 둘 다 못하거든요. 나 같은 놈들은 둘 다 못해요. 윗몸 일으키기 한 10개 하다가 애가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 잘하는 놈은 나머지 하나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어떻게 왜 독립인지 좀 불만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빨리 끝내고 퇴근하고 싶다. 오늘 뒤에 끝내고 수업 있으신 분 퇴근할 수 없게 그냥 해야겠어. 얘들아 빨리 가자 튀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못 튀겠어. 자, 독립시행 한번 해봅시다. 이 식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이항정리식이에요. 이항정리식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항이 n 플러스 1개가 나오는데 그 n 플러스 1개들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볼까요? 얘는 n번의 사건 중에서 n번의 시행 중에서 A가 R번, B가 n-R번이 일어날 때 쓰는 식이에요. 독립시행이 이 부분하고 딱 같은 뜻입니다. 얘는 n번의 시행 중에서 그 사건이 R번 일어났을 때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고요. 독립시행은 조건이 있어요. 각각의 시행할 때 그 시행들이 전부 다 독립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정한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던가 우연히 그 주사위에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죠. 또 던졌는데 또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연속 1이 나올 수도 있죠. 와 111 나왔다. 와 신기하다. 맞죠? 근데 그 주사위가 공정한 주사위라고 가정할게요. 다음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확률이 변해요? 공정한 주사위랑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 각각의 시행이 전부 독립인 걸 여러 번 반복해야 돼. 그럼 그 주사위를 계속 던졌어요. 10번의 시행 중에서 1이 5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n번 중에 r번. 10번 중에서 5번 1이 나왔다.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 요식을 써요. 10번 중에서 5번 1이 나왔다.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얘가 5번이고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인데 얘도 5번.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은 각각의 시행에서 독립임은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이항 정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얘가 나중에 이항 분포라는 새로운 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항 분포 배웠지? B, 네. B. Binomial Distribution, B. 이항 분포. 통계를 좀 해외에서 배워가지고 거짓말이에요. 난 구라치면 항상 바로 구라라고 얘기해야 돼. 애들이 믿어요 자꾸. 저는 해외라고 나가본 건 제주도하고 강화도밖에 없어요. 제주도 강화도가 해인가요? 해외 바다 밖. 그렇군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국외 말고 해외. 그 흔한 일본 여행 한번 안 갔다 왔어.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인생의 길이가 좀 다르잖아. 네. 근데 나 안 가봤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나는 좀 많이 독립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하고도 독립관계예요. 우리 아들 뭐 알아서 잘 크겠지. 지가 뭐 알아서 잘 크겠지. 우리 아들도 그래. 아빠 뭐 알아서 잘 살겠지. 내가 좀 그래. (35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생의 영어 시험 문제 정답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5분의 1입니다. 뭐?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100점 만점에 평균 20점 맞는다는 얘기죠. 뭐 한 8, 9등급 되겠네요.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꼴로 맞춘대요. 평균 아니. 다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찍는 거잖아. 이거 푸는 게 아니잖아. 문제가 이상해. 어느 학생의 영어 문제 정답이 5분의 1이야. 이런 거는 저기 이제 TV 없는 그 저기 오지 있잖아. 뭐 에스키모 이런 분인데 평생 비행기 한 번 본 적 없는 이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거 찍어봐. 그럼 이게 영어냐 뭐냐 하는 그런 분들 하면은 5분의 1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네 문제를 모두 맞춰야 합격입니다. 그럼 네 문제를 모두 맞추지 못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에서 네 문제를 모두 맞춘 거를 빼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625분의 624인가? 이거 문제라고 내냐? 이거 뭐야 이거? 자, 359번 한번 해보세요. 3의 배수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반대로 한 번도 안 나오면 되겠죠. 다음 문제 해볼게요. 363번입니다.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3번 던진대요. 앞면이 나왔어? 3번 던진대요. 뒷면이 나왔어? 2번 던진대요. 다른 건 아시겠죠? 좋아요. 그런데 그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의 배수 뭐가 있죠? 3하고 6이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한 번에 시행해서 3분의 1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처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공정한 동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때 동전을 3번을 던져서 그 다음에
주사위를 3번을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돼요. 그럼 3번 중에서 2번 나온다고 했죠? 3번 중에서 2번 나온대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얘가 2번이고요.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인데 얘가 1번이에요. 자, 동전을 던졌어요. 뒷면이 나왔어요. 네,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던지는데 2번 모두 다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2번 모두 다니까 2C2죠? 2C는 보통 1이라서 생략 많이 해요. 곱하기 3분의 1에 그럼 두 가지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게 얼마야? (9분의 1이야) 네. 이게 얼마야? 18분의 18분의 1. 1. 좋아요. 여기까지. 밑에 거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확률분법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 몸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바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자, 확률분포 다음 단원입니다. 통계 단원이고요. 확률분포, 정규분포, 그리고 통계적 추정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확률분포는 이 분포라는 말은 영어 distribution을 번역한 거예요. 확률분포. 이 확률분포라는 거는 일종의 함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별한 함수예요. 확률을 나타내기 위한 함수거든요. 확률의 특징 어떤 게 있죠? 어떤 그 확률 값은 절대로 0보다 미칠 수 없죠. 0 이상이고 절대 1보다 커질 수 없어요. 1 이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확률 분포라는 이 함수도 항상 그 함수 값이 0 이상 1 이하의 값만 가져야 돼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제한 조건들을 만족해서 확률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산이란 말은 영어 단어 discrete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discrete는 뭐 단절되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듬성, 드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숫자 중에서 이렇게 discrete 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자연수 정수예요. 자연수 정수 1, 2, 1하고 이 사이에 뭐 다른 자연수 있나? 없어요. 드문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씁니다. 주로 어떤 게 쓰냐고 하면 뭐 몇 회, 몇 개, 몇 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이산 확률 분포를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이란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얘는 연결되어 있다, 연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은 그 확률 조건을 나타내기 위한 게 실수 범위라는 거예요. 보통 언제 쓰냐고 하면 길이, 무게, 뭐 등등등. 이렇게 실수 범위일 때 연속 확률 분포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식을 나타낼 때 그 함수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저는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너무 직역했어요. 너무 직역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산 확률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연속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확률에서 질량과 밀도가 왜 나와?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어쨌든 얘도 연속 확률일 때 사용하는 함수니까 연속 확률 함수 이런 식의 이름으로 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수식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표를 그려볼 수도 있겠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주로 이산항률 분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뭘 더 많이 쓰느냐? 우리는 주로 표를 이용한 경우를 많이 보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경우도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표가 더 문제로 대부분 많이 풀게 될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표로 나타낼 수 없는 이유, 범위가 실수라고 했죠. 실수 범위 안에는 실수가 몇 개 들어있겠냐?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무수히 많은 걸 다 표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이상확률 분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상확률 분포, 특별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이상확률 분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교 과정에서는 뭐만 배울 거냐고 하면 이항 분포라는 녀석만 배울 겁니다. 대학교 통계 과정에서는 다른 걸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특별한 거 딱 하나만 배우는데 그 하나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 왜? 아,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수업한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이야? 네. 그냥 이름만 보자는 거야 우선.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이항 분포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졌어요. 만든 사람의 이름은 가우스예요. 정규 분포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통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규 분포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워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통계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IQ 검사, 멘사 가서 IQ 검사를 했대요. 할 수 있잖아요. 멘사 가서 IQ 검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멘사 기준으로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느냐, 몇 점이 나왔는지 물어봤더니 점수가 IQ가 148이래요. 멘사 기준으로 148이래요. 그럼 나는 이 친구가 멘사 기준으로 148점이면 상위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2.28%) 상위 2.28%. 통계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 IQ 얼마냐 이런 거 IQ 검사 받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멘사 기준 검사는 이제 여러분 표준 편차라는 말 들어봤죠? 표준 편차 24 기준이고요.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15 기준이에요. 기준이 다르니까 너 IQ 얼만데?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이 숫자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달라요. 근데 그때 내 IQ는 얼마고 그 IQ 검사는 표준 편차 몇 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더라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그치? 난 심심해서 IQ 검사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자주 봤다. 문제를 너무 잘 풀어요. 이게 당연히 비슷한 문제 여러 번 풀어볼수록 더 점수가 높아질 거잖아요. 난 너무 자주 봤나 봐요. 요즘 보면은 갑자기 IQ가 170 넘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IQ 170 이상이면 상위 0.1%인데 1000명 중에 1명 이상인데 쉽게 나오지 않지.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IQ 검사를 많이 봤더니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수업하기 진짜 쉬운 거구나. 자꾸 딴 얘기하는 거구나. 너네 표준 점수 들어봤죠? 표준 점수 들어봤죠?
이 표준 점수가 나중에 이제 정규 분포, 대표적으로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0점이거든요. 표준 편차가 20이에요. 그래서 내 점수는 표준 점수는 120점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상위 16%예요. 통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다음 내 점수는 140점이야. 표준 점수가. 얘는 상위 2%예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나중에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규 분포를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점수만 들으면 나 표준 점수 몇 점? 나 상위 몇 %? 이게 딱 나와요. 오케이? 거짓말했더니 막 속쓰리네. 저거 바로 나오려면은 여기 제일 뒤에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다 외우고 있으면 바로 나와요. 누가 이걸 왜 외우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이런 걸 외우고 있지 않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확률 분포 수업을 할 때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저랑 수업을 3번 하면 3번 듣게 될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는 이런 주사위예요. 1의 눈이 3개가 있고 2의 눈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의 눈이 1개가 있어요. 주사위가 이제 정육면체 주사위고 공정한 주사위라고 할게요. 면이 6개인데 6개의 면 중에서 3개의 면에 1이 적혀져 있고 2개의 면은 2가 적혀져 있고 1개의 면은 3이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럼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1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3일 거예요. 2가 나올 확률 얼마죠? 6분의 2일 거고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거예요. 내가 이걸 함수관계라고 했잖아요. 함수관계라고 하면은 F1은 6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우리가 이전에 쓰던 함수 기호를 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x면 얘가 fx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을 나타내기 위한 함수가 되려면 특별한 점 만족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각각이 모두 0 이상의 양수다. 만족하죠? 1보다 작아야 돼요. 1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하죠? 얘네들의 총합이 얼마?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돼요.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면 얘는 확률 나타내는 함수, 확률 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확률 함수일 때는 여기 있는 기호 x하고 fx 대신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씁니다. 라지 x 그리고 여기에 p 라지 x는 스몰 x 여기서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이게 아까는 f1이라고 썼는데 f1 대신에 p 라지 x는 1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죠. 라지 x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이제 확률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를게요. 여기는 라지 x는 확률 변수야.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1, 2, 3이 이제 정의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x는 1이 6분의 3, 얘는 px는 2, px는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p x는 스몰 xk 뭐 이렇게 쓴다면 여기서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다 더하라 라는 뜻이겠고 이 합이 얼마?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산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이산 확률 분포표예요. 이산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정의역이 3개 딱딱 떨어져 있는 3개죠.
뭐 1 이상 3 이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이상 확률 분포를 쓰고 표로 나타냈어요. 그렇지? 얘 표의 이름은 뭐겠어? 이상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이상 확률 분포표예요. 말 되게 길다. 표의 이름은 이상 확률 분포표. 됐어요?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이제 요거를 일반화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요? 잠깐만. 충전기를 안 꽂아놨어. 어쩐지 배터리가 꽂아놨어야 돼. 배터리 다 썼어. 현주야, 너 분산 뭔지 기억나? 분상이야? 어. 아니야. 분산 기억 안 나? 너는 기억나? 단어는 기억나요? 단어만 기억나요? 다시 설명할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대표값. 대표값은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야, 시험 잘 봤냐? 잘 봤어요. 너 평균 몇 점이야? 이렇게 묻죠. 그렇죠? 여기서 또 잘 평균 말고도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너 등급 얼마야? 대표값이요. 오케이. 평균보다는 등급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잘 주물주물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값을 만들고 그 값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대표값이에요. 너 이번에 중간고사 평균 얼마? 평균 90점이요. 그럼 뭐 잘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대표값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걸 메꿔주는 게 산포도예요.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사람 A, B, C가 있어요. 세 사람 A, B, C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국어 점수 A는 70, 70, 70. B는 55, 70, 85. C는 40, 70, 100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값, 우리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의 평균을 구해보면 얼마? 당연히 70일 거예요. B의 평균은 얼마? 70일 거예요. C의 평균은 얼마? 70일 겁니다. 전부 70이 되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대표값은 A 70, B 70, C 70이니까 대표값은 전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 이 대표값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쉽게 판단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도구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려진 부분은 뭐예요? 점수가 얼마만큼 들쭉날쭉한가. 그렇죠? A는 어때요? 참 묵묵히 다 별로 잘 못했죠. B는 어때요? 수학은 조금 잘했는데 나머지는 잘 못했어요. C는 어때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분포되는 정보. 그게 산포도예요. 산포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산포도는 3개.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중3이었죠. 중3 때 배웠죠. 편차는 뭐냐고 하면 평균과의 차이예요. 평균이 70이야. A 같은 경우는 평균과의 차이가 000입니다. B 같은 경우는 평균과의 차이가 마이너스 15, 0 플러스 15겠죠. C 같은 경우는 평균과의 차이가 마이너스 30, 0, 30입니다.
되지? 이것들의 각각의 값이 바로 편차입니다. 그러면 편차 역시도 한 번에 딱 얘기할 수 있게 어떤 그 대표적인 값, 대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편차를 한번 평균 내볼까요? 편차의 평균? 편차의 평균 내면 얼마예요? 0이고요. 0이고요. 0이에요. 편차는 평균으로 구하면 안 돼요. 왜요?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 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이 얼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전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분산이에요. 분산은 편차를 평균을 내긴 하는데 이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편차를 냅니다. 평균을 냅니다. 정리됐어요. 됐죠? 분산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분산은 값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대표값이에요. 얼마만큼 다양한가, 얼마만큼 이제 모여 있는가. 분산이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variation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얼마만큼 값이 퍼져 있는가,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산포도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그게 분산입니다. 여기서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내보면 여기 분산은 당연히 0일 거고요. 여기 분산 얼마예요? 225, 225, 450 나누기 3, 150. 얘는 900, 0, 900, 1800 나누기 3, 600.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을 구해보고 나니까 느낌이 숫자 너무 큰 거 아니야? 좀 얘네들 이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느껴져요. 왜? 크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제곱했어. 값들을 제곱하니까 값이 100 제곱하면 만 되는 것처럼 숫자가 커져 버렸어요. 그럼 제곱을 됐던 걸 다시 눌러줘야 되겠죠? 값을 눌러주기 위한 방법이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는 이 커졌던 분산을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다시 거꾸로 눌러줍니다.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예요. 그럼 분산하고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제곱하는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사실상 한모.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대표적인 대표값과 산포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중등 과정이야. 중등 과정.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이 사람의 공부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도수분포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개념은 이해하셨어요? 안 적어도 되겠어? 준이 너도 이거 안 적어도 되겠어? 적었어요. 적었어요 이미? 확률분포 다음 시간 할게요. 도수분포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야. 근데 내가 꺼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평균 구하려고. 도수분포표는 중학교 1학년 과정. 도수분포표는 별량과 도수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별량은 이제 따져보면 정의역이고 도수는 그때 그 정의역의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이것도 항상 드는 예시가 딱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예시가 있어요. 쪽지 시험을 봤어요. 쪽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10문제 봤어요. 10문제. 10문제 봤는데 한 개당 10점에서 총 100점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전체 2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꼴찌가 50점 받았어요. 50점 받은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60점 받은 친구가 3명이 있고 70점 받은 친구가 5명, 80점 받은 친구가 4명, 90점 받은 친구가 4명, 100점 받은 친구가 2명. 그래서 전체 총 인원수는 몇 명? 20명.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별량이 바로 뭐다? 촌수들이 별량이 될 수 있고
그 별량, 야 50점 받은 애가 2명이야. 이 2명이 도수가 될 수 있어요. 별량과 도수 이런 식으로 도수를 분포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기억날걸요?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준이야, 평균 한번 보여볼래?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됩니까? 분모,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분모는? 그거에서 20? 20이죠. 제가 20명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 20명의 총점이 들어가야 돼요. 총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50명 받은 친구가 몇 명? 2명. 60점 받은 친구가 3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100점 받은 친구가 2명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평균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50 별량이죠. 요거를 x1이라고 할게요. 20분의 2 20분의 2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 20명이 있는데 내가 20명 중에서 한 명을 콕 찍었어요. 야, 몇 점이야? 20점이야. 오케이. 20점? 너무했다. 50점이야. 20점은 아이씨, 아까 그 친구 있잖아. 영어 5문제 중에 한 개 맞추고 그 친구가 20점이고 50점이요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 20명 중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아무나 한 명 쿡 찍어가지고 걔가 50점일 확률을 구하. 얼마겠어요? 20분인 거죠. 여기는 20분의 2는 전체 분의 비율이니까 확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니까 걔를 x1의 확률 p1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뭐야? x2라고 할까요? p2. 얘는 뭐야? xn이라고 할까요? pn. 여기서 n이 얼마인지는 알겠지만 여기서 그냥 n이라고 썼어요. 그럼 각각의 별량의 값과 확률의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 별량의 값과 확률의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 그럼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오케이? 이걸 식으로 이렇게 써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pk 이거잖아. 20 적어놓은 거잖아. 시그마 통해서. 이거 적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에 총정리할 거예요. 얘를 평균이라고 하고 이 평균은 우리 영어로 스몰 m으로 써요.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스몰 m이 나왔다. 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봤어요. 아까 확률의 총합은 1이었죠? 그 다음에 평균은 다음처럼 구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다음 시간에 한번 총정리를 할게요. 오늘 내가 지금 열이 나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이제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가만히 누워있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아픈가? 혹시? 요즘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독감이 더 아파요. 아파요? 둘 다 걸려봤어? 네. 그래? 독감이든 코로나든 어쨌든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